하노이에서 아침 먹고 호치민에서 점심 먹는다? 베트남이 15년 전부터 꿈꿔온 시나리오가 어쩌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북쪽 하노이에서 남쪽 호치민을 잇는 1541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베트남 최대 재벌 빈그룹의 가세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완공된다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고속철도의 탄생인데요. 오늘은 베트남의 야심찬 프로젝트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노이의 응옥호이역에서 호치민시 투티엠역까지 총 1541km 길이의 고속철도, 설계 시속은 350km로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5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있는 통란 열차로는 30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가히 혁명적인 사업이 될 텐데요. 그만큼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당초 베트남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총 1713조 동, 베트남 한 해 GDP의 14%가 들어가는 역사상 최대 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203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에서 이 계획을 승인했으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 최대 재벌 빈그룹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며 베트남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도 상당히 대담한데요. 일단 사업은 빈그룹의 새로운 자회사 고속철도 전문 개발업체인 빈스피드가 진행하고요. 예상 사업비를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10%가량 줄여든 1562조 동으로 낮췄습니다. 10년을 들여 2035년까지 완공하겠다던 계획은 무려 절반을 줄여서 5년 후인 2030년으로 약속했고요. 물론 빈그룹도 얻는 게 있어야겠죠. 고속철도 사업권은 완공된 이후부터 99년간 빈스피드가 유지하고요. 사업비의 20%는 자체 조달, 나머지 80%는 국가로부터 35년 무이자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35년 무이자라니 이건 좀 파격적인 요구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빈스피드 측은 전 세계 고속철도 노선의 98%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빈스피드가 사업을 하면 국가는 이런 재정적 압박을 견뎌낼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럼 돈도 안 되는 사업을 빈그룹은 왜 하려는 걸까요? 사실 빈그룹이 노리는 건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열차역 주변 토지를 활용한 도시 개발과 부동산 사업, 이게 핵심인 거죠. 역시 부동산 개발로 성장한 빈그룹다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건설 이거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선 1964년 일본이 고속철도를 개통한 뒤 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이렇게 4개국만 해냈을 정도인데요. 과연 베트남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베트남 철도 사업은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국가 철도망의 80%가 무려 100년도 더 전인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됐고요. 당연히 고속철도와 관련한 어떤 기술도 경험도 인력도 없습니다. 철도, 차량, 신호기술, 운영 솔루션 등등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베트남이 선택한 방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대신 제휴를 맺을 때 기술 이전을 요구해서 고속철도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요. 익명의 철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1500km짜리 고속철도를 건설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예산으론 기술 이전까지 받으려면 신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안 될 거라고 좌절만 할 순 없겠죠. 베트남 철도청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국이 첫 번째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했을 때 그 슬로건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 현대식 기계와 장비를 기다리지 말자였습니다. 베트남도 일단 부딪혀서 하다 보면 중국처럼 기술을 습득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일단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베트남은 과연 어느 나라와 손을 잡게 될까요? 일단 러브콜은 여러 나라에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1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고속철도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거든요. 두 나라가 처음 맞붙었던 건 2015년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고속철도 프로젝트. 당시 승자는 중국으로 철도 강국 일본에겐 매우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인도네시아 자바섬 열대 지형에 적용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공사 기간이 예정의 2배인 8년으로 늘어나자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 고속철도 건설 때 품질을 앞세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옆나라 태국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1대1로 비겼는데요. 방콕 농카이 노선은 중국, 방콕 치앙마이 노선은 일본이 따냈습니다.
그럼 베트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2010년 즈음 베트남 정부가 처음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했을 때만 해도 일본과 협력 관계가 매우 공고했었는데요. 이후에 중국도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거든요. 특히 하노이, 호찌민 못지않은 장거리 고속철도를 단기간에 건설해낸 경험이 있다는 게 중국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가로막는 높은 허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베트남의 강한 반중 정서. 실제로 하노이 첫 지상철 건설에 중국과 손을 잡았을 때 공사 시작부터 완공 때까지 반대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중국 기술은 낙후됐다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중국 전철이 베트남 수도의 용맥을 막고 있다면서 보이콧 운동까지 일어났으니까요. 지상철도 그 정도였는데 고속철도라면 그 역풍이 훨씬 더하겠죠. 아마 어떤 정치가라도 이걸 돌파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술과 돈, 정치 문제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지만요. 베트남 국회에서도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했다니까 오랫동안 청사지만 덩그러니 있던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이 속도를 낼 기세입니다. 혹시 한국 기업도 참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